안녕하세요. 문현경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구글의 웹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폴리머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기반으로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이오맨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노드 기반의 툴이고요. 그 툴에 대해서 좀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우투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오픈소스는 폴리머랑 이오맨이라는 프로젝트 두 개고요. 그걸 주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리머를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폴리머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일종의 라이브러리 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컴포넌트라는 그 스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라이브러리 셋을 잘 쓰시면 이제 구글에서 제안하는 매터리얼 디자인들을 여러 플랫폼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일단 데스크탑부터 해서 그다음에 모바일, 게다가 이제 시계까지 이제 일괄되게 쓰실 수 있고요.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 이제 제작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제작하는 방식들이 이제 굉장히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오피네이티드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이 없고,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제 걸리게 되면 이제 굉장히 업데이트도 많이 해야 되고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그 구글에서는 이제 그 관련해서 웹 컴포넌트라는 API를 이제 주창하게 됐고요. 웹 컴포넌트 이제 선언적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웹 컴포넌트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그 돔 방식에서 선언해서 이제 HTML 하는 방식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많은 기능이 숨겨 있지만 이제 저렇게 간단하게 선언만 함으로써 복잡한 컴포넌트를 이제 URL 구현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코드는 이제 페이퍼 탭스, 페이퍼 탭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구글에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레이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어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웹 컴포넌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커스텀 엘러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커스텀 엘러먼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간단한 엘러먼트를 사용해야 했던 거에 비해서 사용자가 이제 동작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또 자신만의 어떤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닐라 JS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API, 자바스크립트 사용하는 걸 이제 바닐라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트 레지스트 엘러먼트 하고 페이퍼 탭스를 하고 프로토타입,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선언하기엔 너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리머에서는 그 코어 쪽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폴리머 엘러먼트 저렇게 두 번째 코드 보시면 폴리머 엘러먼트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페이퍼 탭스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이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만든 컴포넌트를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사용할 때는 이제 페이퍼 탭스 하면 이제 밑에 주소로 처리되어 있는 다큐멘트 크리에이트 엘러먼트랑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 없이 그냥 단순히 선언만으로도 충분히 커스텀 엘러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인데, 이제 풍부한 인풋 라이브러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인풋에서 저렇게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페이퍼 인풋 컴포넌트, 그러니까 폴리머 컴포넌트 안에서 엘러먼트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HTML 사용하는 전통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 구조를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런 식으로 코어 아이콘, 지금 이름은 좀 바뀌었는데 아이론인데, 아이론 아이콘, 아이론 필드, 아이론 페이퍼, FAP, 플로팅 버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드로우 패널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네이티브 UI에서 컴포넌트 구현하듯이 저희도 이제 HTML을 통해서 표준에 기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머는 이제 0.8 이후에 이제 프래깅 체인지를 많이 가졌는데, 0.5에서는 좀 단순했었는데 플랫폼 JS, 웹 컴포넌트 JS, 그다음에 플랫폼 JS, 그다음에 폴리머,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0.8에서는 프래깅 체인지를 해서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름을 전부 다 이제 카테고리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론 엘러먼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컴포넌트고요. 폴리머 코어 위에 이제 올라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작, 그다음에 약간 밋밋한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페이퍼 엘러먼트는 그다음에 아까 구글에서 이제 디자인 가이드 밀고 있죠. 머터리얼 디자인을 지원하는 엘러먼트 셋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웹 컴포넌트는 뭐가 있냐면 이제 맵 API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구글에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BAS 서비스 중에 이따 설명드릴 텐데 파이어베이스라고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 쓸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 관련 엘리먼트들. 그다음 골루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 자리 입력하는 인풋 필드 이런 것들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온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들 풍부한 UI를 위한 스페셜 이벤트를 갖고 있고요. 플래티넘 엘리먼트는 이제 그 서비스 워커라든지 새로운 푸시 노티피케이션, 새로운 표준이 있는데 그걸 지원하는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사용하기 좀 복잡하고 좀 구현이 복잡한 코드들을 좀 쉽게 선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고 엘리먼트가 있는데 고 엘리먼트가 보시면 구글 맵 이런 것들, 구글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련된 엘리먼트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글 맵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구글에 제공하는 맵 API를 쓰려면 굉장히 좀 많은 코드, 그다음 볼리핏한 코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저렇게 단순히 선언만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 1, 2주 전에 구글 해프웨어에 참가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일렉트론 어플리케이션의 폴리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어플리케이션에 중앙에 보이는 지도를 이제 저희가 폴리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맵 엘리먼트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단순히 한 줄, 두 줄 정도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플래그를 꽂고 그다음에 포지션 따라서 이제 마커를 꽂고 드래그 되고 정보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얼마 전에 공개된 동영상인데요. 이제 스타워즈에서 라이프 세이버 게임인데 이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코드가 이제 폴리머로 이제 그 기본 레이아웃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UR을 들어가시면 이제 폴리머로 어떻게 게임 UI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 게임이 이제 모바일이랑 데스크탑이랑 웹소켓으로 연동돼가지고 칼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손에 있는 라이트 세이버의 코드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랜딩 페이지가 되고 중간에 보시면 SW로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구글에서 이 게임을 만들면서 만든 폴리머 커스텀 엘리먼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사용해가지고 렌딩할 수 있게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폴리머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입니다. 제가 이제 폴리머를 오픈 소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폴리머 코어보다는 폴리머 툴링이라든지 도구들에 보통 기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노드 기반 도구들이랑 그런 것들 사용해서 폴리머 프로젝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인데요. 폴리머 스타터 킷은 이제 제가 쉽다고는 쭉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막상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조금 많은 사전 공부도 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매터리얼 디자인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려면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러닝 커브가 좀 높은데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스타터 킷은 바로 이제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해서 이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시켜서 이 코드가 폴리머 관련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전에 이제 스타터 킷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터 킷은 처음에 원래 이렇게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지만 구글에서는 이제 처음에 웹 스타터 킷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웹 스타터 킷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보일러플레이트하게 자주 작성되는 코드들, 그 다음에 디렉토리 구조들, 그 다음에 관련해서 빌드 툴, 설치해야 될 툴 목록들,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개발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디바이스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적으로 계속 답습해야 되는 여러 번 매번 비슷한 코드 작성해야 되는 코드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다시 키트로 묶어가지고 사용자들, 개발자들이 바로 다운로드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츰차츰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폴리머 외에도 이오맨이라는 오픈소스 팀에 소속돼서 활동 중인데요. 저희 그때 이오맨 팀들이 이런 웹스타터 킷을 만들 때
대부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이오맨 프로젝트가 이런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잘 쓰는 방법, 베스트 프랙티스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관련 도구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캐폴딩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타터킷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제 네이티브나 이런 IDE에서 뉴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잘 보시면 뉴 프로젝트를 해서 그 IDE나 혹은 그 만든 벤더들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빌드를 하고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고 파일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빌드하고 디버깅하는 구조를 같이 했습니다.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전무했었던 게 사실이고 이제 저마다 자기네들 코드들, 자기네 스타일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오맨이 2년 전, 3년 전에 이제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자 그리고 가이드라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그런 툴들이 그렇게 쭉쭉 답습이 돼서 그다음에 연구가 돼서 스타트 킷으로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타터 킷이라고 한마디로 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생성된 파일들, 환경 파일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스크립트들, 엔트리 포인트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리소스들, 이미지라든지 CSS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웹 스타터 킷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그 프로젝트의 목표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이제 표준을 이제 프로모트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뭐 이제 웹 매니페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웹 워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학습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써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권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오맨 프로젝트가 이제 저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터미널 상단에 보시면 제네레이트 걸프 웹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구글 웹 스타터 킷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기본적인 것들을 해서 좀 밴드 디펜던시한 부분들을 제거할 거예요. 예를 들어 사스라든지 뭐 부트스트랩이라든지 HTML5의 모듈라이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구글 기술을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웹 스타터 킷이 만들었고요. 이제 그 웹 스타터 킷이라든지 이오맨이 주창하는 모토인데요. 처음에 이제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웹을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러닝 커브도 많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게다가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버전업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먼저 실행되게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분들을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대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거의 목표인데요. First do it 되고 그 다음 then do it right 하고 그 다음에 then do it better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기능도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답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오맨이 저희가 이런 걸 하기 전까지는 물론 저희도 인스파이더는 이제 루비에서 RO에서 나온 거지만 이제 그걸 이제 프론트엔드로 갖고 온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제너레이트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오맨 같은 경우는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 라이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에코시스템을 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웹 스타터 킷에 이제 대신해서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을 만드는데 이제 폴리머 스타터 kit은 아까는 이제 웹 스타터 킷이었고요. 이거는 폴리머 스타터 킷이니까 당연히 이제 폴리머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기술은 약간 중상급의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죠. 대충 만들려면 어느 정도 만들려면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폴리머 스타터 킷은 이제 올해 구글 I/O에서 에디 오사마니에 의해서 소개됐고요. 에디 오사마니는 저희 이오맨 그 프로젝트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뭐 코업을 하신다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develop.google.com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해서 바로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Hub에 가시면 폴리머 엘러먼츠라는 그 오거나이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현재는 1.2.1이 돼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버전은 조금 그 보호 패키징 관련해서 좀 향상이 많아서 그걸 쓰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고요. 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1.2.1 돼 있고 저기 그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 다운로드 어베이러블이라고 돼 있는데 비기너가 있고 이제 인터미디에이트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비기너는 그 이따가 좀 이따 그 빌드 과정이라든지 그 도구들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웹 리소스들만
저 HTML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것들만 구성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빌드 프로세스도 이제 빌드 툴들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느라고 이제 또 폴리머를 공부를 못 하게 되니까 그걸 제외한 버전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메이트는 그 안에는 이제 모두 빌드 프로세스랑 개발 도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계속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그 실제 말로만 이렇게 하면 잘 체감이 안 돼서 동영상 보시면서 아 저렇게 쓰시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노드도 쓰고 이제 걸프 그런트 이런 게 좀 많이 확산되긴 했지만 아직도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제 걸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익숙하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워킹 데모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모는 그 폴리머 스타터킷 설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동영상이고요. 처음에 이제 그 노드 버전 같은 걸 처음에 이제 노드 버전 같은 걸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설치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npm 패키지 매니저가 설치되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어나 걸프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이 보호어나 걸프는 아까 그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기너와 인터미디에이트 버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비기너 버전은 이제 보호와 걸프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버전을 쓰시려면 반드시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이런 설치 과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설정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디렉토리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폴리머 인터미디에이트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디렉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게 뉴 프로젝트 했다라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코드나 뭐 디렉토리명이라든지 파일 네이밍이라든지 여기 선택된 리소스들은 모두 전부 다 엄선된, 그리고 저희가 그 오픈 소스를 진행하면서 의견들을 받고 계속 튜닝된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신력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보통 오피니언 데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피니언 데이트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안 드린 거죠. 이렇게 쓰시라라고 제안 드린 거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쓰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인스톨 디펜던시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티메이트 버전은 도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npm 인스톨이랑 보호 인스톨 명령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설치합니다. npm 인스톨은 대부분 그 폴리머 스타터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 도구 중에서 그런트 대신에 걸프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걸프 플러그인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보호 인스톨은 이제 실제 보호 그 폴리머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두 npm이랑 보호는 각각 패키지 매니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npm은 이제 노드라든지 좀 더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보호는 일단은 이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jQuery라든지 뭐 폴리머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그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스크립트 인클루드 쓰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이라든지.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npm3가 나오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보호에서 지원하던 플래턴 디펜던시를 지원하게 되면서 전부 다 이제 npm3로 이제 옮겨가려 하고 있고요. 보호도 이제 개발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거의 저희는 드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npm을 주로 쓰게 될 것 같고, npm3를 이용해서 플래턴하게 프론트엔드 패키지, 노드 패키지 모두 다 설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8배속 돌렸는데 사실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치 과정을 통해 쭉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양의 디렉토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바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그 폴리머 스타터킷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 명령, 걸프 서브라는 명령, 걸프 여러 가지 명령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그 이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개발 도구들을 이제 개발 그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그 다음에 또 배포 버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걸프 서브라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바로 이제 폴리머 스타터킷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소스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폴리머 엘리먼트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페이지 테스트를 하게 되면
갤럭시 넥스 5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스폰시브 디자인까지 이런 요소들까지 모두 쓸 수 있도록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잘 따라서 보시면 폴리머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큰 걸 한번 7 해보면 약간 타블릿 버전 이렇게 되고요.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폴리머 스타터 킷이나 폴리머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앱을 닮은 모바일 웹페이지를 굉장히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웹페이지를 가도 이게 웹페이지인지 혹은 안드로이드의 안드로이드 앱인지 같은 매터리얼 디자인 하에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시니어스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크롬에서 모든 기능들은 탭을 별도로 안 쓰신다면은 실제로 앱인지 혹은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실제 이제부터는 이제 폴리머 내에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폴리머 스타터 킷은 이제 보시면 보통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이제 관련된 도구들의 환경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디렉토리입니다. 파란색 처음에 앱은 이제 앱 소스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보호 그 밑에 이제 초록색 보호 제이스는 아까 말했던 보호 패키지에 뭘 필요한지 매니페스트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컴포넌츠는 그 다음에 설치된 컴포넌츠의 디렉토리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는 저희가 아까 걸프 서브를 하면 이제 빌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빌드 과정에서 만들어진 빌드된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걸프 파일은 아까 말했던 그 걸프 태스크에 대한 관련된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걸프 태스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사실은 저희 그 이오맨이나 폴리머 스타터 킷에서 가장 정수는 사실상 걸프 파일에 들어가 있는 그 태스크가 얼마나 옵티마이즈 되어 있냐, 어떤 플러그인들 사용하느냐 그런 것들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제이슨, 그 다음에 wconf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보호 제이슨 파일인데요.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런 엘러먼트를 쓰겠다 해서 폴리머 스타터 킷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그 폴리머에 설명했던 아이온, 네온, 그다음 페이지는 이제 라우트 코드라고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해시뱅이라든지 URL 통해 가지고 페이지를 리다이렉션 할 수 있는 그런 서드 파트 라이브러리고요. 그다음에 페이퍼 엘러먼트 저희 그 파란색 화면 보셨다시피 그게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매터리얼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페이퍼 엘러먼트를 썼고요. 플래티넘 엘러먼트는 요새 이제 모바일 앱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서비스가 있죠.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랑 그다음에 오프라인 서포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티넘 엘러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코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메뉴를 페이퍼에서 엘러먼트에서 메뉴 특별한 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이제 데브 디펜던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m에서 그 사용되는 도구들의 목록이 이제 npm 패키지.js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쭉 목록이 많은데요. 저희 이오맨이랑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프나 이런 패키지들을 개발하고 그다음 메인테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프는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그런트라는 툴이 베이스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걸프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성능적으로 좀 약간 차이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 그런트에서 이제 개발이 좀 지지부진하고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컨트리뷰터들이 떠나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그런트를 될 수 있으면 지향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는 이제 걸프 관련된 프로젝트들 전부 다 이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오맨에서 만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현재 이제 걸프로 계속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건 아까 그 앱 밑에 있는 소스의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앱 밑에 보시면 엘러먼트들은 이제 거기에 아까 그 폴리머 엘러먼트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커스텀 엘러먼트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아이콘, 그러니까 탭 아이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포인트는 인덱스 HTML, 그 다음에 이제 매니페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캐시들은 두 개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웹 매니페스트랑 그 다음에 서비스 워커 관련된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로봇 텍스트, 그 다음에 스크립트, 그 다음에 스타일스, 그 다음에 소프트 임포트도 역시 서비스 워커 관련된 코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등 관련 코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파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사실상 도구를 잘 쓰는 거에 좀 저희 판단으로는 이제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버그라든지 혹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스타터 킷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이미 연구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저 같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엄선해 가지고 최상의 옵션들 그다음에 이렇게 가이던스 데이터들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환경 파일, 이 프로젝트에 저런 환경 파일들이 꾸준하게 잘 들어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는 잘 만들었다고 사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디터 컴피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소스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개발자마다 이제 들여쓰기라든지 인텐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고 자기만 스타일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저 에디터 컴피를 쓰시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쓰지만 이제 실제 코드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Git 관련해서 어떤 환경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JSC, SRC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린트입니다. 코드 린트는 뭐냐면 이제 회사 그 벤더마다 자바스크립트 코딩 컨벤션이라든지 가이드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강제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룰이라든지 그런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빈줄 하나도 삭제하면 이제 이유를 적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미리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근데 지금 이제 저거보다는 이제 ESLint를 좀 많이 쓰는 추세고요. 그래서 ESLint 같은 도구들을 지금은 좀 더 활발히 쓰고 있습니다. 그 스타터 킷에서는 이제 저기 보이시는 것 같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모바일 페이지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마치 거의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나 거의 매터리얼 디자인에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그 지금 페이퍼 드로워가 상단에 존재하고 그다음 페이퍼 메뉴 왼쪽에 있는 거 그다음 페이퍼 툴바 위에 버튼 툴바를 얘기하고요. 페이퍼 헤더 패널은 밑에 약간 폴리머 스타터 킷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그 문구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레거시한 웹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낯설 수가 있죠. 저런 것들 선언을 통해 가지고 저런 게 구현이 가능한가? 저희가 그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를 보시면 막 각 div라든지 jQuery 이용해서 이벤트를 수동으로 처리한다든지 혹은 잘 만든 컴포넌트를 이제 갖다 썼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선언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엘레먼트를 사용한 코드는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에 이제 앱의 엘레먼트 아래 이렇게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레먼트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임포트를 하고 있는 한마디로 커먼 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그레이팅, 마이리스트, 그다음에 라우팅은 이제 아까 상단 메뉴에서 왼쪽에 보시면 메뉴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로 가야 되는지 그런 라우팅 코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폴리머 스타터 킷에서는 앱 와이드 태밍이라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CSS 커스터마이징인데 저런 것들을 그 전액펑스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테마를 값을 바꿔서 통일된 값들, 그러니까 되게 룩앤필이 좋은 디자인 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다크 프라이머리 컬러, 라이트 프라이머리 컬러 이런 것들이 다 정해 가지고 쓰시면 앱들을 이제 CSS 커스텀 프로퍼티를 이용해 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딥 셀렉터 이런 것들이 다 디프리케이트 돼서 이제 전부 다 이제 CSS 커스텀 프로퍼티를 이용해 가지고 저런 아래 그 폴리머 이너에 있는 세팅들을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그 스타터 킷 앱 밑에 스타트 밑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app.thema.html 이런 코드를 보시면 아까 보였던 다크 프라임 컬러, 뭐 디폴트 프라임 컬러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저런 값들을 수정하면 폴리머 스타터 킷으로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UI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일일이 좀 하기 힘드니까 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이트 매터리얼 디자인 example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컬러를 선택해가지고 요 폴리머 버튼 링크 누르면 앱.테마가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 반영시켜서 바로 이제 내가 원하는 코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색깔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크롬에서 보시면 메타 테마 컬러라고 이제 밑에 상단에 주소바 있는 컬러 맞추는 거, 그 다음에 그 인스톨 배너까지 모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폴리머 스타터 킷의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웹사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현대 모던한 모바일 웹페이지 만들려면 메타 테마 컬러도 지원해야 되고 웹 앱 인스톨로 배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터리얼 디자인도 적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모바일 웹 디폴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머의 플래티넘 엘러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푸시 노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데스크탑 웹에서도 푸시를 이제 그 포럼에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려면 뭐 같이 세팅이라든지 실제로 안에 좀 보일러플레이트하게 레지스트하고 이런 코드들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서비스 워크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돌던지 백그라운드 돌 건지 누가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폴리머의 플래티넘 엘러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파일은 두 개 이제 PSK 밑에 보시면 index HTML과 manifest JSON의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코드는 이제 인덱스인데요. 거기 보시면 웹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링크를 인클루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파일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그 설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래티넘 소프트웨어 레지스터라고 돼 오토 레지스터 여기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캐시라든지 오프라인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오프라인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콘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생성하다 보면 그 네이티브 대비해서 아이디 같은 경우 이제 아이콘이나 이런 리소스들은 자연스럽게 다 마련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리소스 같은 것도 다 지원하고 그 리소스를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각각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다 매니페스트 해놨습니다. 사이즈에 맞게 해상도가 높으면 더 뭐 EX를 보여주라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시브 브레이크 포인트인데 리스폰시브 브레이크 포인트는 뭐냐면 그 기기 디바이스가 이렇게 많다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준이 되는 해상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딱딱 맞게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400, 480, 600, 840, 960, 1200, 1600, 그다음 엑스라지 이런 것들 미디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저희 메탈 디자인을 쓰긴 쓰지만 이런 프리셋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앱 테마 아까 말씀드렸던 앱 테마들 사실 앱 테마를 이제 그 테마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코드를 보시면 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돼 있죠. 저 부분 코드를 좀 보시면 미디어가 어떤 사이즈 때는 어떻게 보여라 이런 프로셋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거의 비슷하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기기가 있다면 아니면 그냥 준비된 거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앱 템플릿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페이퍼 엘러먼트를 이렇게 쓰시면 어플리케이션 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계속 나오는데요. 뭐 내비 뷰 스타일, 내비 카드 스타일.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앱 테마, 앱 템플릿이 되고요. 그래서 앱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템플릿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그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셔서 적용하시면 그 맞게 이제 저희가 스타터 킷에 이제 로그인필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SK에서는 이런 폴리머의 그 엘러먼트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퍼스트를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스타터 킷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보일러 플레이트라든지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프로모티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왜 써야 되는지도 좀 알기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서 제가 느끼시겠지만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오프라인 캐시,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페이퍼에서 폴리머 스타터 킷으로 계속 얘기 드리는 꼴은 항상 지금 현존하는 그러니까 지금 프로모티드하는 혹은 현존하는 그 웹 테크놀로지를 잘 쓸 수 있는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대해서 뭐 어떤 거냐고 생각하시고 기존의 웹은 이제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사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뭐 오프라인으로 표시가 되죠. 아까 공룡처럼. 그렇지만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오프라인 퍼스트 코드 아까 그 플래티넘 엘러먼트를 통해서 만든 것들을 이제 쓰시게 되면 실제로 지금 플라이트 모드 상태에서도 웹 어플리케이션 접근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관련한 코드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건 디렉션용으로 계속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코드 리뷰를 하면서 또 찾는데 또 오래 걸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그 캐시드랑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캐시드 제이슨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어떤 HTML들 캐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캐시가 됩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PSK의 소스 구조나 뭐 파일들 그다음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빌드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오맨이나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빌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젝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라는 저 이오맨에서 만든 제너레이터는 기본에서 생성되는 그 뉴 프로젝트와 그 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빌드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 크기를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어떤 것들이 가장 속도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미니피케이션에 보시면 이미지 압축 같은 경우 이미지를 어떻게 더 압축할 수 있는지 PNG를 얼마나 더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지 그런 라이브를 개발하고 관련된 여러 플러그인들 그다음에 노드 패키지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드 프로세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퀄리티 앤 테스팅이랑 미니피케이션 그다음 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퀄리티랑 앤 테스팅에서는 보통 이제 테스터랑 그다음에 린트라고 기존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특별한 아이디가 요새는 이제 많이 쓰지만 웹스토어 같은 경우 웹스톰이나 뭐 제프레인 이런 것들 많이 쓰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린트라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그 코드 퀄리티라는 개념이 좀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ESLint라든지 ESLint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빌드하기 전에 런하기 전에 그런 에러를 잠재적 에러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간단히 이제 아이디랑 비교하면 컴파일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코드에 오류가 있는지 뭐 들여쓰기가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뭐 브레이스 페어가 맞지 않다든지 그다음에 뭐 스트링이 좀 이상하다든지 특히나 이제 요새는 이제 ES 2015를 쓰면서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피케이션은 첫 번째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이제 벌커나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폴리머에서는 그 웹 컴포넌트 스펙을 보시면 이제 HTML 임포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HTML을 이제 원격에서 이제 임포트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 커스텀 엘러먼트를 만들 때 꼭 내가 만든 모든 엘러먼트 쓰지 않잖아요. 이제 이 엘러먼트를 가져와서 확장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하고 혹은 컴포지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HTML 임포트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 요청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게 되고 만약 그게 100개가 되면 100번의 요청이 됩니다. 아직은 이제 HTTP2라든지 QDIC라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라운드 로빙을 좀 없애야 되는 측면이 있죠. 벌커나이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강화라고 합니다. 고무를 좀 딱딱하게 하는 건데 이 과정이 뭐냐면 이제 폴리머 엘러먼트 쓰면 이제 임포트 문을 쓰는데 그 임포트에 되어 있는 디펜던트를 다 하나의 파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벌커나이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미니피케이션은 이제 지금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최적화시키는 거죠. 맹글링도 하고 그 다음에 맹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바이트를 줄이고 그 다음에 CSS 스타일링도 있고요. 기본적인 CSS 스타일링은 이제 미니피케이션만 쓰지만 그 외에도 보시면 뭐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또 컴파일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 이미지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이 좋죠. 그래서 이미지 압축 같은 경우 PNG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안 쓰는 데이터는 다 날려버린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은 뭐 소프트웨어 프리캐시드 아까 그래서 오프라인 퍼스트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디바이스 리로드는 뭐냐면 이제 웹 개발에서 가장 지금 뭐 안드로이드 2.0에서도 이제 지원하긴 하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디바이스가 동시에 이제 리플레시 한다든지 개발 변경 사연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브라우저 싱크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이제 걸프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빌드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제 동작하는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면 걸프 서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제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자동으로 이제 브라우저까지 띄워가지고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싱크라는 과정은 이제 그 라이트 온 플라이 같이 이제 막 작성하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고요. 이런 개념은 좀 나오긴 됐지만 그래도 그 초기부터 저희 이모맨 팀에서 계속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라이브 리로드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쓰는 것들을 굉장히 권장을 시켜서 쭉 발전해 오다가 지금 이제 브라우저 싱크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에디트하면 이제 바로 반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새 리액트 같은 경우 이제 한 모듈 로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 시간을 줄여두고 이제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개발자분들이 제일 안 하고 이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테스팅 환경 꾸미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제 UI 테스트라든지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 모드 테스트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EMR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항상 테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테스트 관련 코드, 그다음 보일러 플레이트 이런 것들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는 센츄리움 기반의 이렇게 웹 테스터 프레임워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개발자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그런 엘러먼트들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에러를 한번 내보면, 그래서 이제 그 my 붙은 거 이제 커스텀 엘러먼트죠. 저희가 만든 거기에서 그 엘러먼트 코드에서 뭐 간단하게 얼렛을 하나 넣겠습니다. 애설트를 하나 넣고 false를 걸면, 그리고 다시 이제 걸프 테스트 로컬 하면 센츄리움에서 이제 폴리머 코드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쓱 지나가긴 했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한 거고요. 실제로 어디가 에러 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코드는 이제 걸프를 치면 이제 빌드 과정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그 이미지에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 과정들을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걸프 파일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관련된 코드들이 다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빌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앱.js 소스와 이제 디스트에 있는 걸 보시면 왼쪽에 이제 디스트 빌드된 이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고, 오른쪽이 이제 빌드 전 단계입니다. 이제 맹글링 되고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들을 다 없애고 이제 용량을 줄이죠. 웹에서는 이제 용량이 좀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이 미리 돼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발자가 스스로 이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쓰는 거에 익숙하신 분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오맨에서는 이제 걸프를 쓰는 걸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빠르다라고 이제 많이 걸프 대비 빠르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코드들을 계속 저희 이오맨에서는 주기적으로 메인테인하고 새로 개발하기도 하고 계속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대부분 걸프 파일 예제를 한번 보시면 걸프 태스크, 디폴트, 클린, 카피, 스타일, 엘러먼트 이런 태스크 명들이 쫙 있는데, 이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빌드 관련된 걸프 파일입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걸프에 익숙하신 분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 학습할 때 가장 좋은 교재가 이제 스타터 킷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이걸 제안하고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것들 다 인볼브를 해 있던 오픈소스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코드들을 다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파리에서 드라이브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옵션을 쓰시면 그 테스트를 이제 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오맨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이 폴리머 스타킷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오맨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오맨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제너레이트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거 뭐 설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한 3,400개 정도 제너레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웹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종류가 3,400개 정도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이제 유저들이 참여한 거고요. 연간 한 200만 다운로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00개 이상의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무적인 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저희 이용하는 디폴트 프로젝트 제너레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폴리머 스타터 킷이라든지 요맨 폴리머라든지 이런 관련 주로 메인테이너하는 사람들은 거의 구글 엔지니어고요. 그래서 그냥 믿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맨 제너레이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엘러먼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냥 다운로드하는 거 이제 프로젝터만 쓸 수 있는데 요맨 쓰시면 이제 엘러먼트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PSK에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는 뭐냐면 PS 폴리머 스타터 킷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프로젝트고요. 이제 그걸 좀 확장시킨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문서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ES2000 15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모바일 크롬 앱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두 가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구글에서 지원한 VAS입니다. 그래서 폴리머 스타터 킷으로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고 파이어베이스로 업로드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툴을 좀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파이어베이스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노드 툴에서 인증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폴리머 스타터 킷을 일단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동작합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 이닛 하시면 제이슨 파일이 하나 추가됩니다. 뉴 프로젝트 만들고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저는 mypsk라고 했습니다. 저건 이제 퍼블릭 루트인데 아까 빌드된 죄송합니다. 빌드넷 루트가 디스트 돼 있었잖아요. 디스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설정 한번 보고요. 그럼 이렇게 안 올라가야 될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닛을 하시면 이제 아까 없었던 mypsk 파이어베이스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걸프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시고 그 파일을 파이어베이스 디플로 하면 바로 이제 모바일 웹페이지가 온라인에서 액티베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글 프로젝트를 쓰시면 모바일 페이지를 굉장히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 하시면 쭉 올라가고요. 그 주소를 한번 실행하게 되면 제가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 때 혹은 매터리얼 디자인되는 모바일 페이지 만들 때 PSK랑 파이어베이스 두 개 쓰시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크롬 앱을 또 만들 수 있는데요. 똑같이 다운로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 파일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롬 웹은 CCA라고 이제 코르도바라고 이제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툴이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웹을 CCA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몇 가지 설정을 바꾸신 다음에 이 가이드는 다 문서에 있습니다. 벌커나이즈 태스크를 돌리시고요. 그다음에 다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웹페이지가 아니라 크롬 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크롬에 저희 패키지 앱 설치되는 건데요.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이 크롬 앱은 이제 두 가지 크롬 앱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에도 랩핑해서 패키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K로 이제 코르도바를 이용해서 하시면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크롬 앱이랑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iOS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벌커나이저는 그런 엘러먼트를 다 뭉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크라이스퍼는 아까 모바일 크롬 앱에서 쓰는 건데 이제 크롬에서는 CSP 이슈, 인라인 스크립트 이런 것들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커나이즈된 파일을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모듈이 도구가 필요하고요. 이제 크라이스퍼, 걸프 크라이스퍼 이건 그 다음에 폴리빌드, 그
그다음에 폴리클린, 폴리서브 이렇게 앞에 폴리머 붙은 것들을 이제 잘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 과정들을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엘러먼트 사이트는 가셔서 이미 만들어진 커스텀 엘러먼트를 다 쓰실 수 있고요. 리파지토리 스테터스는 뭐냐면 이제 엘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파지토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버전이라든지 언제 커밋됐고 이런 것들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샘플 사이트고요. 실제 워킹 데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시작을 하실 때 바로 폴리머를 하셔도 좋지만 이제 폴리머 스타터 기술을 이제 쭉 사용하셔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